안녕하세요, 문화예술씨. 자, 오늘 문화예술씨를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공기도 좋고 또 뒤에 강도 오르는 곳에 왔는데 오늘 함께할 분이 또 계십니다. 이제는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바로 힙합 뮤지션 24 오즈 전혜원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출연이네요. 아, 그래요. 어떻게 이제 첫 번째 방송이 되고 나서 뭐 이렇게 반응이 좀 뜨거웠나요? 저는 그날 방송인지 또 몰랐는데 이제 또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근데 카톡에 불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제 저도 보면서 굉장히 또 재밌게 봤는데 좋은 소식이 있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좋은 소식이 좀 많아서. 아, 그래요? 네. 제가 들은 얘기를 좀 이제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새 앨범이 발매가 됐다면서요. 아, 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4곡짜리 앨범을 하나 냈는데요. 제가 이제 운영하는 회사인 어글리밤의 어떤 성장기를 담은 어떤 드라마 같은 앨범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오늘 혹시 이 새로운 앨범의 노래 한 곡 정도를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제가 아실 테지만 뭐 아무 데서나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오늘 촬영을 하면서 이제 또 문화예술 씨를 만나면서 또 어떤 감정의 변화가 생길지 그걸 기대하면서 사실 한 곡 준비해두긴 했는데 네. 아, 그럴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 또 그 기대감을 안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씨! 마을 어귀에는 그 마을의 이름이 크게 적힌 표지석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만드는 이는 누구일까요? 그 옛날 인풍정으로 불렸던 마을엔 25년 전부터 머무르던 조각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유, 반갑습니다. 예. 자, 이렇게 또 문화예술씨를 제가 만나러 왔는데 오다 보니까 마을 입구에 그 인풍정이라는 표지석이 있더라고요. 혹시 네. 선생님께서 세우신 건가요? 예, 제가 여기에 처음에 자리를 잡을 때 이 지역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웬만한 데는 표지석이 다 있었어요. 예.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돼서 저 임충정이라는 글을 써서 여기다 세우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의 또 혼이 담겨져 있는 표지석이군요. 네, 이제 오늘 문화예술 씨도 굉장히 설레는 이야기가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문화예술 씨 시청자분들에게 멋지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중학교서부터 그림을 시작해서 대학교 때에 조각을 전공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무와 석재를 주로 많이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조각가 김태덕입니다. 김태덕 조각가의 작업실은 늘 시내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기온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지막이 봄을 맞이하는 중인데요. 겨우내 묵었던 것들을 정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곳에서 차마 치워낼 수 없는 오래된 삶의 이야기를 끄집어내 봅니다. 우리 선생님은 누가 봐도 지금 예술가 포스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인사를 하실 때 대학교 때부터 조각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 되신 건가요? 그죠, 한 4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아, 40년이요? 네. 오, 저랑 좀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40년이면은. 그러면은 이곳에서 40년 동안 작업을 하신 거예요? 아니, 이제 학창 시절이 있었고 중간에 이제 유학도 갔다 오고 귀국해서 25년 전에 여기 와서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원래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그림을 그리셨다가 대학교 진학을 하면서 이제 조속과로 가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전공을 확 바꿀 생각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이때에서는 기초적인 그런 공부를 하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렸었고 대학은 전문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때에 그쪽에가 많이 흥미가 있어서 책자나 이런 데를 보고서 이거를 내가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쪽으로 지원하게 됐었습니다. 조각을 접해보지도 못하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푹 빠지셨는지. 처음에는 빠졌다고 하기는 뭐하고 나중에 이제 내가 그건 나한테 그게 적성에 딱 맞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쪽으로다가 이제 파고 들어가게 된 거죠. 제가 만약에 다른 거 했었으면 포기했었을 거예요, 중간에. 이게 힘들고 뭐 해도
나한테 너무 잘 맞으니까. 그 당시에 여기 지역에서는 많은 그 조각가가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준비 과정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막 이럴 때 우리는 없는 거예요. 여기는 파는 데도 없고. 그래서 가서 논흙, 얼은 거, 논흙을 담아오기는 쉽잖아요, 그죠? 그래도 제일 찰흙에 가까운 것이 논흙이다 해가지고 그걸로다가 이제 화실에 와서 했죠. 근데 그게 거기서 굉장히 큰 내 인생에 저한테 딱 맞는, 적성에 잘 맞는 조각이 시작이 됐던 거죠. 운명적으로 내 적성을 찾아 미술로는 네로라 하는 대학의 조속과를 졸업했으니 김태덕 조각가의 젊은 날은 과연 순탄했을까요? 어느 예술가처럼 배가 고팠고 내가 모르는 세계가 고픈 나날들의 연속이었지만 후배는 한 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이제 음악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올해 30인데 한 5년, 6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뭐 예술이라는 걸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그거와 별개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거 두 개가 항상 충돌을 하는 것 같아요. 삶은 조금 힘들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그것도 와이프도 같이 이열이 조각가인데 지금은 잠시 쉬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둘이 그게 있어서 어려운 줄 모르고 네. 자꾸 할 때는 그렇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게 거기서는 어렵지 않게 보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이 한국에서의 삶을 어떻게 다 정리하시고 이탈리아로 이제 7년 정도 유학을 가신 건데 그 가셨을 때 어떤 그 각오, 결심, 이 대리석의 끝을 보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혹시 이루셨는지 발견을 하셨는지. 예, 여기 우리나라에서 대학생활 때에 조각을 하는 대리석 조각은 망치하고 정하고 해서 제가 학창 시절을 네. 보냈습니다. 저기에도 놓여 있지만, 근데 이태리의 그 선진국의 그 기술 이것이 꼭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학 온 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거의 다 그래요. 젊은 나이에 그래도 저는 늦게 갔거든요. 34세에 유학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갔는데 그 갈등을 다 겪죠, 그때는. 그래도 내한테 너무 우리 둘이 너무 그거에 맞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사실은 또 힘들기도 해요. 애까지 데리고 왔는데 4살 된 애를. 그래서 아주 그 후회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왔죠. 망치하고 정을 가지고 작품을 하다가 이태리를 가니까 이 선진 그 도구들, 선진 기술 이런 것들이 이거 그러니까 나 포기하고 올라오라 그랬었어요. 한 1년 정도 좀 가면서 아무리 저기를 해봐도 안 되겠더라고. 그 기술이 없으면은 하기가 어려운 거죠. 도구 사용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제일 처음에는 큰 그 칼이라고 우리 보통 그러는데 그라인더 그걸로다가 활용을 해서 절단을 해서 점점 해갖고 그렇게 세부 묘사가 나올 때가 돼요. 그러면 그 과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는 그 치과에서 쓰는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활용을 해요. 그래서 조금 화가 났었죠. 하다못해 저기 사진이라도 좀 보여주고 뭔가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게 교육 현장에서는 없었어요. 김태덕 조각가가 치열하게 몰두했던 대리석의 끝을 마음에 새긴 채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아직 아무런 형태도 띠지 않은 이 커다란 석재와 목재들은 완성이라는 목적지로 향해 가는 재료들입니다. 우리 선생님의 작업실 주변에 이렇게 커다란 돌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네. 혹시 선생님이 작업할 때 사용하는 재료들인가요? 예.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덩치가 큰 것들은 화강석하고 대리석, 이태리 대리석을 주로 이제 쓰기 때문에 그걸 여기에 이렇게 갖다 놔뒀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게 돌들이 예.
사람은 못 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뭐 옮기실 것 같은데 뭐 옮기는 것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어떻게 옮겨 오시나요? 이제 지게차나 이런 것들이 하고 와서 이제 떠서 아니면 공중에 이렇게 해서 드러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큰 작품들은 이제 카크레인이라고 해서 뭐 11톤, 5톤 막 이런 것들이 와서 싣고 가고 근데 그런 식. 그래서 우리 돌 조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도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도로 바로 옆에 작업실을 마련한 이유도 있고. 그런데 이제 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게 대리석인지 모르겠어요. 대리석으로 많이 작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대리석인가요? 이탈리아에서 온 대리석. 예. 지금 이렇게 보여도 예.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곰팡이 식으로다가 뭐 이물질이 이렇게 닿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런 색깔이 돼 있는데 이렇게 조금 깨보면 완전히 백대리석이라고요. 아, 이게 대리석이에요? 예. 우와. 오. 괜찮아요, 그죠? 예, 안에가 새하얗네요. 야. 그래서 이게 대리석이 약간 물른 대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한 대리석이 있고 지금 이런 대리석은 약간 강해요. 그리고 이런 걸로 다 인물상을 많이 하죠. 이 재료들은 어떤 작품이 될까요? 김태덕 조각가의 작품엔 복잡한 스케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들을 그저 손끝에 흘려보낼 뿐입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음악 작업을 할 때 뭔가 휴대폰에 메모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메모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 또 이렇게 정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각하시는 분이랑 또 이야기를 처음 나눠보게 돼서 조각은 혹시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하시게 될까요? 과정이?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런 메모지나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A4 용지나 이런 데다가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비슷한 거를 계속 하다 보면 여러 점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그 점을 이렇게 맞춰보기도 하고 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정밀하게 이제 재료에다가 이제 스케치를 한다고 또 다시 그랬을 때 거기서 또 수정이 되고 그렇게 되고 음악도 수정할 거 아니에요. 네네. 하다가 수정도 하죠. 그러면 지금 선생님의 머릿속에 그려진 이 스케치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품들로 탄생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하다가 보면은 여기는 좀 더 낮았으면 좋겠다,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조정. 아니면 뭐 그냥 뚫어버리자 그렇게 하면 그냥 통과를 시켜서 뚫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변화는 좀 있죠. 근데 기본 틀은 이제 바꿀 수가 없죠. 야, 이 작품은 그러면 어떤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 뒤에 거는 이제 젊은 여성이거든요. 젊은 여성과 고목. 저는 이제 그 여성들이 우리나라 자체에서 사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제약을 많이 받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많이 남아 있고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일부 좀 이해 좀 해주십사 그런 마음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보고서 뭐 그렇게 느낀다라고 하는 건 뭐하고 내 나름대로 이런 거는 나 스스로도 뭔가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커다랗고 단단한 돌이나 나무가 섬세한 작품으로 탄생하기 위해선 우리가 흔히 알던 정과 망치, 그 이상의 공구들이 필요합니다. 김태덕 조각가가 처음 유학을 가서 느꼈던 생경함이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조각이라고 하면은 그냥 조각칼 같은 걸로 이렇게 통통통통 쳐서 조각을 하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공구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거 다 작업할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굵은 거, 큰 거서부터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이렇게 공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으로다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공구를 활용을 해서 일도 쉽고 더 정교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그러다 보니까 이 공구들이 굉장히 많죠. 아니 보니까 여기는 뭐 기계 같은 것도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화강석하고 대리석을 주로 쓰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일반 자연석 같은 경우는 화강석 쓰는 걸로다가 쓰면 돼요. 근데 화강석은 큰 거 자를 때는 물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제 날이 이제 탄다든가 이런 점이 없죠. 여기 보이면은 또 이제 작은 공구들도 있는데 이런 건 또 언제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거는 이제 큰 기계를 사용을 해서 했을 때에 더 이상 이제 이거 갖고는 더 세밀하게 나오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이 공구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세밀한 작업들을 하는 공구라고 하셨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저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어떻게 조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까요? 해볼 수 있죠. 이것도 왜냐면 위험하지 않은 거. 저런 거는 저기 능숙해야 돼요. 예. 잘못해서 무서워요. 조금만 휘어도 큰일 나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그러면 먼저 보여주시죠, 우리 선생님이. 혜원 씨, 네. 도전해야죠. 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장갑을 예, 장갑 착용하고. 오늘 어떤 이 조각할 때의 그런 모습들을 곡으로도 또 표출되지 않을까. 예. 네. 나는 간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예. 덜덜덜덜 널 깎으러 간다. 태어나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아, 사실 좀 무섭네. 네. 이거 안 위험하다고 하니까 예. 막 이게 튈 것 같은데? 그리고 조금 더 젊은 혜원 씨가 직접 해보고 저는 옆에서 그냥 응원할게요. 거센 공기 압력이 드나드는 에어 컴프레셔 끝에 다양한 모양의 툴을 끼우면 그 어떤 단단한 대리석도 원하는 모양으로 조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색함이 가득한 처음엔 어떤 형태를 만드는 것까진 무리겠죠. 이거 빨리 싸우십시오. 아니 혜원 씨는 해보니까 좀 네. 어땠어요? 그냥 이제 빨리 해보셨으면 좋겠다 아. 그런 생각이 머릿속으로 네. 저도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럼 자리를 잘 바꿔서. 바꾸시죠. 예. 아 정말 해보고 싶다. 왠지 제가 혜원 씨보다는 더 잘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야 이게 뭔가 조금 쉬울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는 좀 쉽지 않았고 그리고 그 소리가 오토바이를 타는 듯한 그런 소리도 나고 또 뭔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예상과는 다르게 진행이 됐지만 색다른 경험이네요. 일단 각자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어설펐지만 손맛은 제대로 봤겠죠. 그리고 조각이 가진 치열함 또한 몸소 느끼게 됐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이거를 오랫동안 하면서 지금도 그러는 건데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럴 것 같다 그러면 그 선에서 끝내자. 그렇게 해도 엄청난 그것이 이렇게 표현해내니까 굳이 더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저는 모형을 잘 안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TV나 이런 데서 사람을 만든다고 그럴 때 거기에서 많은 거를 찾아내죠. 하다못해 주름살이든 입가에 어떻든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거기다 다 정신을 이제 작업 환경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건데. 석재와 목재가 김태덕 조각가의 머리와 손을 거쳐 또 다른 세계를 실현하는 작품이 됩니다. 작품 속에 담긴 이야기는 작업실 곁에 있는 전시실에 모여 들어줄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여기는 마치 김태덕 미술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작품들 모두 선생님께서 만드신 건가요? 제가 한 것이 조금 더 몇 점 더 있을 거예요 아마. 저 와이프가 같은 조각가라 같이 했던 작품을 갖다가 여기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아내분이랑 네. 같은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행복할 것 같기도 한데 우리 혜원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의 작품을 보니까 좀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니까 좀 공통된 어떤 상징들을 좀 발견을 했는데 이렇게 작품마다 파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파리가 의미하고 있는 게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파리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학 시절에도 거기서 많은 작가들, 그 다음에 여행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다 있더라고요. 거의 다, 파리가. 거의 다가 아니라 완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특징은 누구나 싫어하든지, 싫어하고, 잡든지, 또 쫓든지, 이런 식이거든요. 적어도 사는데 그 정도는 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 던진 돌멩이가 매끈하면서도 아름다운 얼굴의 한 부분을 깎아내듯 상처를 내고 박힌 돌팔매 시리즈 역시 인간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을 탐구합니다. 여기 있는 작품들을 보면은 네. 분명히 석재로 만드신 작품이잖아요. 예. 그런데 진흙으로 만든 작품에 돌을 던져서 맞춘 듯한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게 어떤 작품들인가요? 우리 어디에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돌을 던질 수가 있느냐. 저가 돌을 던진 것은 돌을 던진 게 아니라 언어에 관계되는 게. 그래서 돌만 던지면 싸움 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언어에 대한 걸 무심코 하는 그것을 착안해서 생각을 해서 그것을 사람 몸에다가 직설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눈을 감고 있잖아요. 예. 눈 감은 것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작품이 있는데, 자기가 말을 할 것이 있는 그 지금 아프던 표정도 찍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 표정이 없어요. 그리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쉽게들 그렇게 다 말을 하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노력을 해도 화가 나면은 그게 제대로 안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뜻을 담고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 무엇보다도 석재인데 이렇게 또 표현이 됐다라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는 것. 힘들다는 이유로 모두가 그만둘 때 묵묵히 버텨내는 것. 모두가 김태덕 조각가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아닐까요? 혜원 씨가 오늘 읊조릴 음악도 이와 비슷한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선생님과의 만남에도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제가 왔거든요.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또 24 오주 혜원 씨의 이 네. 새 앨범도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지금 이쯤에서 네. 좀 한 곡이 가능할지. 제가 생각했던 분위기가 좀 나서 좋았고요. 예. 여기 이제 조각은 조명이 특히 중요하다고 아까 조각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여기 전시장 분위기가 조금 어두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어두울 때 좀 영감을 받아서 쓴 경우에 따라서는 타이틀곡보다 더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3번 트랙인 스칼렛이라는 곡입니다. 청주시가 잠이 든 시간에 아무 말 없는 밤하늘 아래서 피어나는 담배 부른 듯 빛 같아 찬 공기로 차와 허락했어. 새벽이 넘어갈 쯤이면 우리의 볼륨도 줄여줘. 내 폐로 깊숙이 스며드는 습기와 연기 덕에 우린 어투로 시간을 쓰지 못해 마냥 아프지 못해 TV 속 애기 새끼들처럼 나쁘지 못해. 다른 일 때문에 우린 기억해 왜 살아가는지. 이 땅 기회일지 누구 말처럼도 태일지 증명해 우리가 다른 곳에 누구나 항상 위에서 만나지고 왜 1년이면 될까 그때 새벽 하늘처럼 빛날 거야. Scarlet. 김태덕 조각가의 작업실엔 지난 시간 그려왔듯 앞으로도 꽃이 피고 비가 내리고 낙엽이 지고 눈이 내리겠죠. 그때까지 수많은 덩어리는 쪼개지고 깎이면서 또 다른 의미들을 담아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을 네. 뵙게 돼서 또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선생님의 다양한 작품들 그리고 그 열정을 제 마음에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혜원 씨의 또 새로운 앨범 스칼렛 요것도 제 마음속에 저장했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하루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겨울철이 저희들 조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침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다가 이런 기회에 기회가 와서 저한테도 활력이 됐었고 이 저기가 끝나면은 바로 저도 또 작업을 또 이렇게 열심히 한다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저희가 더 감사하죠. 그리고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우리 선생님이 앞으로의 모습을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특별한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더더욱 외출을 안 하겠죠. 왜냐면은 제가 꼭 생각한 게 있어서 그 항점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사는 마지막까지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의 마지막 한 점 한 점. 기대해 보도록 앞으로 한 하겠습니다. 점만 할 거예요. 너무 근데 멋있다. 그게 100개가 한 점이에요. 그래요. 예. 아무튼 한 점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혜원 씨는 어떠셨나요? 네, 저는 어떤 그림 같은 이런 전시들은 많이 봤었는데 하루에 이렇게 많은 조각 작품들을 본 게 처음이라서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됐고 뭔가 이런 해석까지 함께 들을 수 있으니까 더욱 영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고요. 특히 무엇보다 여기 마을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촬영이 이제 곧 끝나는데 전 좀 더 있다 갈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씨. 오늘 또 우리 선생님과 또 혜원 씨와 함께했는데 너무나도 아쉬워요. 마지막 그 공식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조금 귀엽게 해주셔야 돼요. 예. 자,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지라고. 문화예술지.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지. 다음 주에 또 만나요.